174쪽에 174쪽 질문할 게 뭐 있었다고? 54번이요? 우리가 이제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3의 배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거예요. 자, 일단은 3의 배수의 특징은 요거에 있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이제 3의 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5, 7이니까 이제 252?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쵸? 이제 각자의 숫자의 합이 9니까 3의 배수라서 주어진 수가 3의 배수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이제 문제 상황은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수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가 있을 텐데 저기서 이제 3의 배수가 몇 개 나오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연속하는 이제 자연수 또는 정수들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경우는 있잖아.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연속하는 세 수를 선택하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요. 1, 2, 3, 2, 3, 4. 연속하는 세 수를 선택하면은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 대한 우리 1차 방정식 문제 풀면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세팅했잖아요. 그럼 얘네들 합치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합치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3x가 되거든. 지금 x가 이제 어떤 자연수인데 거기에 3배를 한 거니까 무조건 저렇게 3의 배수가 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수를 고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0, 1, 2 이런 게 있는 거죠. 0, 1, 2. 0, 1, 2. 그럼 0, 1, 2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이제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세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 2, 3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 3, 4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시고 또 하나 더 골라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한번 이런 것도 볼까요? 연속하는 세 짝수나 홀수 같은 거. 연속하는 세 짝수나 홀수 같은 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것도 이제 더하면은 3x가 돼서 가능하죠. 그치? 그러니까 20 차이가 나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30 차이가 나는 것들끼리 묶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 이렇게 30 차이가 나는 세수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더하면 3x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고를 수 있는 조합이 있지. 자, 0, 2, 4 이렇게. 이렇게 골라도 합쳐서 6이니까 0, 2, 4로 만드는 세 자리 자연수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 이거 외에 있을까요? 그치. 이런 거 이거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서는 이제 숫자 풀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세도 경우의 수는 다 세알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0, 1, 2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세 자리 자연수 1, 2, 3로 만들 수 있는 거, 2, 3, 4로 만들 수 있는 거, 0, 2, 4로 만들 수 있는 게 각각 몇 가지인지 다 세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거 더 세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했어요. 네. 그러면 55-2번도 볼게요. 54-2번도 말 혼나왔네. 그럼 54-2번은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4개 선택해야 돼요. 4개. 그렇죠? 3개 선택할 때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나 아니면 우리가 차이가 일정한 세 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3의 배수를 조금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숫자풀이 비교적 제한돼 있지 않고 여기서는 0, 1, 2, 3, 4 5개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0,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한 숫자가 한 7, 8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0, 1, 5 이런 건 3의 배수 안 되나? 모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 수들만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교적 숫자가 조금 제한돼 있으니까 한 4, 5개 정도로 이제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세더라도 무리가 없었는데
수 배열이 숫자가 이렇게 연속되어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많아진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노가다도 좀 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제 4개를 고르는 거예요. 0, 1, 2, 3, 4. 이제 숫자를 4개 고르는 거니까 앞선 방법처럼 막 연속하는 3개를 고를 수가 없는데 연속하는 3개를 고르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 이제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0, 1, 2, 3. 자, 0, 1, 2, 3 이렇게 4개를 고르면은 실제로 0은 없어도 우리가 가짜 숫자 합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 6인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0, 1, 3은 어때? 1, 3, 5 3개 골랐는데 0이 하나 껴들어도 3의 배수가 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0이 포함되는 경우부터 차근차근 이제 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0, 1, 2, 3. 자, 0, 1, 3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개수를 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두 개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0,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세시면 되는데, 그러면 0이 또 포함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본인들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이렇게 또 0, 1, 2, 3, 0, 1, 3, 5 이런 거 있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오케이. 잘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0, 2, 3, 4. 이제 1이 포함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을 거고, 그럼 0, 3, 4, 5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데 0이 하나 더 끼어 들어와도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비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기서 0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찾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그쵸? 이제 여기까지 이상한 게 있으면 얘기. 자, 그럼 이제 0이 있는 경우는 다 쓴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0이 없는 경우를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네, 0이 없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몇 개, 여기 0, 1, 2, 3, 4, 5 중에서 0 빼고 1, 2, 3, 4, 5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이 있어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뭐 이제 찾아보세요. 어제 여기 경우의 수 0이 포함되어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경우의 수는 가질 수는 이제 다 똑같을 거고요. 이렇게 쓰는 건 똑같을 거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찾으시면 됩니다. 뭐 번호도 매겨볼까요? 뭐 아직 못 찾았어? 네. 아니 5개 중에서 하나씩 제외해보면 되는데 1, 2, 3, 4 안 되죠? 그러면 이제 4 빼보세요. 1, 2, 4, 5는요?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안 되니까 1, 2, 3, 4 빼고 5 이렇게 1, 2, 3, 5 해보고 1, 2, 3, 5도 안 되거든요. 1, 2, 4, 5 이렇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하나씩 제외하고 숫자합을 구해보면 되는 게 걸려요.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나 5개 중에 고르지 않을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나 상황 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이제 1, 2, 4, 5까지 세시면은 되는데 이거는 4팩토리얼로 이제 자연수 개수를 계산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경우의 수 다 셀 수 있겠고 또 거기 175쪽에서는 뭐 물어볼 거야? 네. 이수 학생은 질문 없어요? 175쪽에서? 아, 그래요? 그럼 계속 은채 가해하면 되잖아? 55-1이요. 자, 그러면은 0, 1, 2, 3, 4 중에서 4자리의, 4개의 숫자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에 4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4의 배수면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거나 빵빵으로 끝나거나
근데 여기서 빵빵으로 끝날 수는 없겠죠. 우리 0이 중복돼서 사용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의 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제한적으로 끝 두 자리가 사의 배수인 걸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끝에 두 자리가 사의 배수인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네 자리 자연수니까 앞에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일단 비워두고 이제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0의 자리가 0이 될 수는 있으니까 10의 자리가 0이 쓰여질 때부터 먼저 차근차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가 0일 때는 1의 자리가 4가 들어와야 0, 4로 끝나야지 4의 밀수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천의 자리랑 백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0, 4를 제외한 1, 2, 3 중에 두 개잖아요. 그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순열로 세야 됩니다. 순열 기호로. 자, 3P2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을 일일이 찾아요. 자, 그러면 10의 자리 0인 경우는 다 찾았어. 0, 4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를 1로 바꿔요. 그럼 10의 자리 1로 바꾸면은 1, 0 안 될 거고 1, 2, 4의 배수 맞아요? 그럼 1, 3, 1, 4 이런 거 다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다 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숫자 0이 지금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있는 두 자리를 채우는 후보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 0, 3, 4 이렇게 0이 포함된 세 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 팩토리얼이래. 이렇게 순열기호로 셀 수가 없고 2 곱하기 2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0이 쓰여질 수 있는 후보에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턱대로 3P2로 세면은 개수 안 맞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7턴에는 이렇게 끝 두 자리가 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본인 한번 해보시고 스님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볼게요. 다 했어요? 정답 확인해 보시고. 없나? 그래서 0이 쓰여질 때나 0이 안 쓰여질 때만 이제 개수 구분해서 이제 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순위 더 안 채워도 되죠? 네. 자, 59번에 1번하고 2번은 좀 다른 문제예요. 59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 1대1 함수죠? 근데 이제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9-1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거를 1대1 함수가 1대1 함수 된다. 1대1 대응이다. 네? 맞아요. 자, 1대1 대응 함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정역이나 공역이나 원소 개수가 3개씩이죠? 그러니까 우리 함수 개수가 3팩으로 계산이 되셔야 돼요. 자,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3팩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고, 그럼 59-는 조금 문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GOF가 항등함수가 이제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X에서 Y, Y에서 X가 다 1대1 대응일 때 GOF가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의미를 한 거냐면, G하고 F가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F가 정해지기만 하면 G도 같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F하고 G는 역함수니까 함수 F가 딱 정해지면은 그에 따른 함수 G도 이제 역함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G하고 F의 이제 함수는 그러면 이제 또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이제 함수의 개수로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제 그림 그리고 얘기할게요. 60-2번은. 그림 그려놓고 좀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네이클로바 모양으로 이제 그 이파리가 꽃잎 모양이 그려져 있고, 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문제에서 Q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시작이죠. 자, 이렇게 P가 여기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P에서 시작할 때랑 이제 Q에서 시작할 때랑 경우의 수가 좀 달라요. 근데 시작하는 점이 Q가 될 때하고 P가 될 때라고 구분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세워보는 건데, 시작이 P면, P에서 시작하면은 꽃잎이 4개가 있죠? 그죠? 이제 꽃잎이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4개의 꽃잎의 이름을 여기 뭐라고 할까?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게요. 꽃잎 이름을. 그럼 P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P에서 기역을 먼저 그려도 되고 니은을 먼저 그려도 되고 디귿을 먼저 그려도 되고 리을을 먼저 그려도 되고 4개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P에서 시작하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도 괜찮으니까 자 여기 기역 먼저 시작했다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갈 수도 있고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순서로 그려도 되고 그런 거니까 실제로 4개의 꽃잎을 그리는 순서를 결정하는 이제 경우의 수가 그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꽃잎 4개를 그리는 순서를 결정하는 게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픽이 먼저 이제 계산이 되셔야 돼요. 아니죠, 이제 사픽이에요. 꽃잎 4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쭉, 예,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자, 그러면 기억을 그리는 것도, 잠시만요. 자, 기억을 그리는 것도,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겠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겠고, 시계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꽃잎 하나당 그리는 방향이 2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그리는 방법도 2가지고, 니은을 그리는 방법도 2가지고, 디귿을 그리는 것도, 리을을 그리는 것도 방법이 각각 2가지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방법들이 다 4번 세워져서 짝지어지니까 이게 4제곱을 따로 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팩이 아니에요. 이게 4제곱을 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는 방법의, 그리는 방향의 수가 이렇게 각 꽃잎별로 2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2를 4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거죠. P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M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풀릴 거고요. 자, 그러면 Q에서 시작하는 건 좀 달라. Q에서 시작하는 거 무조건 니은을 먼저, 이제 니은의 절반,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니은의 절반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니은의 절반은 무조건 이제 그리고 시작해요. 이쪽으로 그리든 이쪽으로 그리든. 자, 언제부터 이제 니은을 먼저 절반을 그려놓고 시작하고 나머지 기역, 리을, 디귿 중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고서 다시 이렇게 Q로 돌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P에서는 4개의 꽃잎 중에 어느 걸 먼저 선택해서 순서대로 그려도 괜찮은데 Q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P까지 일단 왔다가 기역, 디귿, 리을 중 3개 중에서 순서를 정해가면서 이제 꽃잎을 그려야 되니까 꽃잎을 그리는 순서에 대한 경우의 수가 3팩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또 뭐냐면 꽃잎을 그리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니은을 그릴 때도 기역 그릴 때도 디귿, 리을을 그릴 때도 다 방향이 2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똑같이 2의 4제곱 곱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n이에요. 그럼 계산 결과 내시면 되죠, 이제. 얘네들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어, 진짜 이거 이제 마이크 끼고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마이크 끼고 있으면은 긴급 문자 날라올 때마다 깜짝 놀래. 네, 긴급 문자가 이렇게 삐삐 울려요. 귀 속에서. 마이크 끼고 있으니까.
저번에 여러분들 이제 쉬는 동안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올렸잖아요. Q&A 받아가지고 자기소리 이런 것들. 그때도 막 저녁에 한 8, 9시쯤에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려가지고 이게 아무도 없었거든요. 선생님 교실에 9층에 나 혼자만 있고 갑자기 울려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 예. 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내가 마이크 끼고 있는 걸 의식을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귀에서 뭐가 이렇게 삐삐 울리니까 나 여기서 뭐 불난 줄 알았어. 소방장 그 소리인 줄 알아가지고 불난 줄 알고 여기 복도까지 나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아니 만약에 그 시간에 선생님 요새 우리 아마 이번 주에도 수업 못해서 아마 선생님이 유튜브 라이브 찍었을 거예요. 라이브요? 네, 실시간 방송이요? 네. 실시간 방송하려고 저기 앱 깔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아마 이번 주에 이게 못했으면 근데 만약에 이게 라이브 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삐삐 울려가지고 어씨 뭐지 하고 나갔다 오면 생방송 사고 나고 막 그런 거지. 하여튼 62-2번은 이제 계산이 좀 그래요. 하여튼 여기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요 우리가 이게 비례식이니까 비례식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안 돼. 우리 좀 선생님 비례식 계산하는 것들은 유리식 계산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비례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푸는 이제 조금 이 식을 접근하는 방식은 좀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자, A 대 B가 C 대 B와 같습니다라는 이런 비례식은 물론 이제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 것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같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나눗셈 기호라고 했잖아요. 이게 비례식 나타내는 게 땡땡이. 자, 그러니까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계산 결과를 조금 다루시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MPR분의 너무 길게 썼다. 다시 쓸게요, 다시. 자, MPR분의 M-1PR은 11분의 3입니다.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제 그 순열 기호를 이제 곱셈식으로 바꿔놓는 작업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잘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죠. 위에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 팩분의 팩으로 고치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OP3 같은 경우는, OP3 같은 경우는 이제 5팩을 뭐로 나눈 거였죠? 3팩으로 나눴나요? 2팩으로 나눴나요? 그렇죠. 2팩으로 나눴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나누는 거였어요. 여기 분모에 오는 게 둘의 차이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바로 곱셈식으로 고치기 조금 헷갈린다면 문자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면은 팩분의 팩으로 고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분자는 뭐가 되냐면 n-1팩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r팩이 아닙니다. 얘네들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이렇게 n-에서 r을 뺀 것분의 팩토리얼이니까 분자는 이렇게 좀 변하겠죠. 자, 여기까지 좀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고쳐볼게요. 그럼 여기는 그냥 m팩, 여기서 m팩이고, 여기, 다시. 자, n-r팩이 분모고, n-r팩분의 m팩으로 mpr로 고쳐줘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자변만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변만. 자, 그럼 자변을 정리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얘네들이 있잖아요. 다 저기 분모 자리에 오는 n하고 n-r은 분자 자리에 오는 n-1하고 n-r-1보다 다 일씩 큰 수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5팩분의 조금 됐다. 여기 술 조금 줄일게요. 4팩분의 5팩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돼 있는 거냐면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는
자, 5팩분의 6팩 이런 꼴인 거거든. 자, 얘네들이 이런 꼴이에요. 실제로 얘네다 어떤 수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수가 여기 있는 수보다 이제 일씩 더 이제 커지는 경우니까 이제 팩토리얼을 조금 약분을 조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이제 여기는 얘네들끼리 약분하셔도 되고 얘네들끼리 약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게 조금 심각하게 버거우면은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번분수 모양이니까 요거 얘네들의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가 요거거든요. n-r 곱하기 팩토리얼 이렇게 곱해보려고. 자, 이렇게 곱해져요. 그럼 여기 약분돼서 얘네들은 그냥 1돼서 날아가는 거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n-r에서 1 뺀 것의 팩토리얼과 n-r의 팩토리얼이 여기가 더 큰 수잖아요. 1 더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n-r의 팩토리얼은 n-r이라는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1씩 줄여나간 애들을 일씩 줄여나가는 애들을 이렇게 차례로 곱하는 거거든. 기호의 뜻이. 그래서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r-1팩이죠. n-r-1팩이 이만큼이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만 남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분모는 그냥 n팩이죠. 그럼 분자 자리에는 뭐가 들어올 거냐면 여기 n-r이라는 이 식을 n-1팩이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끼리 이렇게 약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익숙해지려면은 진짜 좀 팩토리얼 기어 가지고 저런 식의 계산들을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기호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단계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문제들에서 처음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팩토리얼과 팩토리얼 약분하는 일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럼 n팩은 n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씩 줄어나가는 수들의 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n팩은 여기를 약분하면 분명히 여기서 얘네들이 1 날라가고요. 1이 날라가고 여기는 반드시 n만 남게 돼 있다고. n분의 n-r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상. 자, n팩하고 n-1팩을 아까 같은 방식으로 약분을 하시면 저렇게 됩니다. 왜 약분해서 이렇게 1이 되고 n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또 보여줄게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좀 알아볼 수 있겠어? 수화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11분의 3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자로 곱해가지고 일단 n과 r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되고 가로 풀어서 n과 r의 비율을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8n이고요. 마이너스 11r이에요. 뭐 11r을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해도 상관없으세요. 이제 똑같이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이거 비율을 가지고 여기 조합기호에 적용해서 똑같이 풀면 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식을 저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식 봅시다. 두 번째 식은 조합기호죠. 이제 문제 아직 다 안 풀었어요. 자, 이제 조합기호도 이제 이런 비율들을 이용해서 이 비례식을 이제 비율화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이. 자, 지금 이 풀이가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n의식도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또 여기 있는 자변을 또 저런 분수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죠. 자, 그럼 이건 조합기호니까 조합기호 어떻게 바꿀까요? 조합기호 NCR이면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거 맞죠? 이게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바꿀게요. 이걸 물론 팩팩 곱하기 한 것분의 팩으로 바꾸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괜히 좀 식만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이런 거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NCR은 이걸로 바꿀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꿔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이유가 뭐 다른 건 없고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주면 R팩이 서로 똑같거든요. 맞죠? R팩분의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R팩을 분자분모에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아까랑 여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N 플러스
n 플러스 1pr,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이상하네. npr, 이렇게. 좀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거 한번 이제 A식을 보여줄게요. 자, 이것도 괜히 이렇게 바꿔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풀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npr과 n 플러스 1pr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5p3, 6p3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여기 543의 곱이죠? 여기 그럼 654의 곱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은 여기는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수로 곱하는 거거든요. n-1, n-2 등등등 넘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호를 다루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번 가져가 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수로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n-r로 끝나는 게 아니라 n-r 플러스 1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r개예요, r개. 그러면 첫 번째 거는 n-0인데 두 번째가 n-1이고 세 번째 거가 n-2이고 r번째 거가 그러면은 r 플러스 1로 끝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r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 pr은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부터 곱셈이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숫자 하나 줄이면 n, 여기 n-2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네들은 r개 곱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뭘로 끝나야 되냐면 n-r로 끝나야 돼. 얘네들은요. 그래야지 r개예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제 자에 비해서 분모에 곱해지는 수들은 다 일찍 커요. 아까 5p3, 6p3 보셨잖아요. 543, 654. 이제 아까 이제 5p3이 543이었고요. 여기서 이 앞에 오는 수를 1 키운 6c3 같은 경우는 654.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543에 1씩 더하면 654. 그러니까 여기 오는 수들이 개수는 서로 똑같고 1씩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약분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쓱쓱 약분돼서 요거하고 요것만 남아요. 자, 그럼 계산 다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조합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3분의 1. 그러면은 분자의 3배가 분모. 그래서 분자의 3배를 해준 게 분모인 n 플러스 1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식을 정리하겠지. 2n 마이너스 3을 3이니까 3 이항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n과 r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그죠? 한 3문제짜리, 이제 3문제를 가장 한 문제였죠. 67-2번? 67-2번은 거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일단은 부분집합의 개수부터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지금 10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원소를 고르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여기서는 이제 10개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이제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한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10개 중에서 3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부분집합 개수 자체는 세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 소리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이 메커니즘을 조금 익히셔야 되는데 자, 부분집합의 원소 중에 원소 3개 중에서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골라서 이제 부분집합을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그 원소의 합을 좀 구하셔야 돼요. 자, 원소 3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뭔 소리냐면, 자, 이제 첫 번째. 자, 원소 3개 중에 하나가 1일 경우, 원소 1이 포함되는 부분 집합 먼저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원소 1, 이제 3개 중에 하나가 1이면은, 그러면 1, 뭐뭐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부분 집합이. 그러니까 1, 2, 3이 될 수가 있는 거고, 1, 2,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 2,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1, 2, 6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세겠지. 그럼 원소 1이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약에 끝까지 다 센다고 치면은요. 자, 원소 1이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을 이미 골라놓고 나머지 9개 원소 중에서 1의 짝꿍이 될 수 있는 2개를 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소 1이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만큼이에요. 9C. 그럼 9C가 얼마냐면 98이 72에 2로 나누니까 36인 거고. 자, 그러니까 1 아마 90으로 끝난다고 치면은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다 세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6개예요.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가 모든 부분 집합에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2, 3, 4, 5, 6 이런 거 1 빼고 나머지 원소들은 생각하지 말고 1이 더해지는 횟수만 생각하자고. 1이 몇 개 모이죠? 그렇죠. 맞죠? 나머지는 안 더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원소 2가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따로 다 분류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 2가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싹 다 구해보세요. 그럼 구했어. 그럼 원소 2가 포함되는 집합 다 구했어. 그랬더니 개수는 똑같이 36개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야 돼요. 자, 원소 2가 포함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를 먼저 골라놓고 나머지 9개 중에서 2의 원소 2랑 짝꿍 지을 수 있는 2개의 선택을 다 더하는 거니까 36개예요. 그럼 이 개수가 왜 중요하냐면 2, 1, 3 같은 원소 2가 포함되는 부분 집합 2를 먼저 기준으로 써면 2, 1, 3 여기도 물론 있지. 그런데 중복해서 세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만 짝 골라서 더했으면 아직 2는 안 더했잖아. 2는 여기서 더할 거라고. 그러니까 2, 1, 4, 2, 1, 5 하면서 이제 또 세겠지. 그럼 어디까지 세냐면 또 2, 90까지 세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원소들을 이렇게 싹싹싹싹 더해가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만 골라서 더하자고. 2만 골라서. 2만 골라서 더할 거예요. 그럼 2가 몇 번 더해질까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이 이렇게 72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것 짓거리들은 원소 3에 대해서도 4에 대해서도 5에 대해서도 6에 대해서도 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 10가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원소가 총 10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굴리면은 구하는 합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 합 1도 36번 더해야 되고 2도 36번 더해야 되니까 2 곱하기 36 한 거죠. 맞죠? 그러면 1도 36번 더해야 되고 2도 36번 더해야 되고 3도 36번 더해야 되고 4도 36번 더해야 되고 맞죠? 그럼 10까지 36번 더해야 되니 그러면 구하는 합은 내가 1 곱하기 36, 2 곱하기 36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배법칙 이용해서 1에서 10까지 다 합친 다음에 그냥 36배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1에서 10까지 이렇게 연속하는 1부터 시작하는 연속하는 자연수들의 합은 끝나는 이 자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는 거는 이야기했나요? 끝나는 자연수 곱하기 여기 1 끝나는 자연수 1 더한 거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여기다 36 곱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연속해서 이제 나오는 자연수들이나 일정하게 커지는 자연수들은 우리가 양 끝의 합을 먼저 구해놓고 구하는 합의 자연수의 개수를 곱하고 나누기 하는 거. 이거 평균 개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좀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문제도 좀, 이게 나중에 그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를 조금, 이제 종종 나오는, 예전에도 종종 나왔던 심한 문제인데 요새도 그런지는 선생님이 좀 문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할 때는요,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부분집합의 원소합이죠. 보통 원소의 개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쓸게요. 원소 수가 n개인. 네, 적어주세요. 이거 노란 글씨 좀 적어주세요. 저 시기 의미 정도는 조금 기록으로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분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의 이제 그 원소의 합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이죠. 자, 이번에 모든 원소의 합했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조합을 하셔야 돼요. 원소의 개수를 R로 좀 굳힐게요. 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쓰이는 N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쓰이는 N은 여기도 마이너스 1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서 쓰이는 N은 이제 전체 집합의 원소수예요. 처음 있었던 이렇게만 이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제 내신용 지식이 되는 건데 평소에 이 정도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 조금 혹시나 이런 문제 또 나오면은 한번 보고 해주세요. 72-1번이요? 자,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여자를 2명 이상 포함해서 4명을, 이제 총 4명을 뽑는 거예요. 총 4명 뽑는데 여자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자가 총 3명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자가 둘 뽑힐 경우와 셋 뽑힐 경우로 나눠서 조금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72-1에서는요. 자, 지금 8명 중에서 4명을 선택을 하래요. 그럼 우리가 여자를 2명 이상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 둘에 남자 둘을 뽑을 경우와 여자 셋에 남자 하나를 뽑을 경우로 분류를 해서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세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자, 남자 둘을 그 5 중에서 둘을 선택하는 거죠. 여자 둘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먼저 써야겠다. 셋 중에 둘, 남자들은 5 중에 둘.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순서 구분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경우예요. 여기다가 뽑은 4명 중에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그때 일일이 세서 짝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뽑은 4명 중에 2명을 우리가 이웃하게 되니까 실제로 3명이서 줄 서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자도 이제 이웃하니까 그리고 여자 둘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팩을 따로 곱해서 이렇게 뽑은 4명 중에서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예요. 뒤에 가로. 그 얘네들을 곱하시면은 여자들, 남자들을 뽑아서 여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뽑힌 상황에 맞게 경우의 수를 설계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그러면 이제 여자 3명 중에 3명 선택하는 거니까 33이고 5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이게 경우니까 51. 자, 이렇게 하면 여셋, 남 하나 뽑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4명 중에 3명이 이웃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두 사람이 줄 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자 하나에 여자 3명이 이렇게 다 이웃해서 서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전체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고 여자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같이 계산해야 되니까 3팩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1, 2번 둘 다 각각 계산해서 모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서 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센 다음에 더해 주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지 직선 나오는 거 맞죠? 점을 2개 선택해야, 서로 다른 점 2개 선택해야 직선 하나를 그을 수 있으니까. 그럼 8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8C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올려져, 3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얹혀져 있는 그림에서는 내가 점 1을 한번 정해볼게요. A, B, C. 그럼 A, B를 선택하나, A, C를 선택하나, B, C를 선택하나, C, A를 선택하나 다 같은 직선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를 이제 제외를 하셔야 돼요. 3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다 한 개의 직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셋 중에서 2를 선택하는 경우를 이렇게 제외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엄연히 요것도 하나는 세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통으로 다 빼버리면 하나를 못 세잖아. 무슨 말인지 괜찮아? 자, 그러니까 반드시 뭐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플러스 1을 뒤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직선은 이거죠? 괜히 여기 직선 여기다 그렸네. 자, 밑에 있는 직선은 지금 직선이 하나, 2개, 서희,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뺄셈 해버리면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직선을 하나는 세야 되는데 못 세니까 플러스 1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이제 저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 결과가 정답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28개, 6개, 3개, 플러스 1, 5, 4, 20에 10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니까 계산 결과 제도도 나오겠네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3-2번도 도와드려야 되죠? 자, 그럼 73-2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10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시켰으니까 자, 지금 10개의 점이 이제 놓여져 있는 모양을 좀 잘 보시면은 일단 선생님 그림 좀 그릴게요. 73-2번은 별 모양 사실 이제 정오각형에서 그리면 되게 예쁜데 아무튼 지금 구하는 방식이 73-1번이나 컨셉은 다르지 않아요. 10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또 빼기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한 직선당 어디 갔니? 자, 한 직선당 몇 개의 점이 놓여져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직선이 있는 거 맞죠? 5개의 선분이 있죠? 네, 5개의 선분이 있는데 5개의 선분당 4개의 점이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 때마다 같은 직선이 계속해서 더 이제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4C를 하셔야 됩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빼시고 다시 하나를 보태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네, 5번이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맞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짓거리를 이렇게 이제 이런 짓거리를 가로에 해당하는 짓거리를 5번 해야 되잖아. 5배 해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보태주시면 돼요. 좀 식을 이렇게 쓰시다. 좀 이상할 조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수식을 잘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수학 74-2번 바로 해도 되죠? 74-2번. 바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거 중요학교 1학년 2학기 공식이 있어요. 대각선 공식들. 자, 그럼 우리가 다각형의 대각선은요, 이렇게 씁니다. 자, 육각형을 기준으로 할게요. 육각형. 이게 정육각형이 되든 그냥 육각형이 되든 대각선 개수는 똑같아요. 세면 방식은. 왜냐하면 대각선의 정의. 자, 지금 6개의 꼭지점이 있죠? 그런데 한 꼭지점 다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가 반드시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있는 꼭지점 제외하고 나머지 꼭지점들이 3개에 그을 수 있어요. 대각선은. 이렇게 긋는 게 대각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러니까 한 꼭지점 다 3개씩 긋는데 이런 꼭지점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지.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도 3개를 그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긋는 3개는 반드시 이렇게 처음에 그었던 3개 중에 어느 하나 반드시 중복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대각선들을 이렇게 한 꼭지점별로 출발시켜 보면은 대각선이 이렇게 2개가 하나로 중복이 돼요. 반드시. 자, 다 그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 긋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자, 이 3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체 꼭지점 수에서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2개 포함해서 총 3개를 뺀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 수 n, 여기서 n은 이제 n각형에서의 n이에요. 자, 공식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논리로 좀 기억하시면 조금 오래 가요. 그래서 n개 중에서 3개를 빼면 즉 자기 자신하고 양옆에 꼭지점 2개 포함해서 총 3개를 빼시고 곱하기 자 n각형이니까 n개의 꼭지점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 꼭지점 다 긋는 대각선 개수 곱하기 꼭지점 수 나누기 뭐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2개가 하나로 중복된다고 했죠? 그럼 74-2번은 이제 중일 문제였고요. 그러면 185쪽은요?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75-1번이니? 네. 이것도 이제 여기 73-1, 2번이랑 비슷해요. 75-1번이 자, 지금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자, 지금 점은 몇 개가 주어져 있냐면 6개가 주어져 있어요.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림을 이제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다 삼각형이 되냐?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자, 한 선분위에 점이 이렇게 땅땅땅 3개가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둘,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빼기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가 하나, 둘, 3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또 3배를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20 빼기 3일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죠? 이제 계산하시면 바로 삼각형 개수 나와요. 됐죠? 그럼 따르게 물어볼 거 없죠? 185쪽에서 괜찮죠? 은창쌤도 괜찮아? 네. 그러면 그 185쪽 괜찮으면은 186쪽에서는 아까 78-1번이라고 그랬나요? 네. 78-1번은 자, 여기 78-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1명의 학생을 3명, 3명, 5명의 세 계조로 나눠서 과학시사장실 식당을 청소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건데 자, 계산이 되게 커져요. 이제 11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8명 중에서 3명 선택하고 5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조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자, 셋셋 자, 이렇게 구성원의 수와 같은 조가 2개가 생겼으니까 지네 두 조끼리 뽑는 순서가 달라져도 경우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두 조가 이제 인원수가 서로 똑같으면은 그 두 조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니까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3명, 3명, 5명으로 조를 나누는 것까지 경우의 수를 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 세조를 가지고 자, 청소할 때를 분배를 해줘야지. 자, 그러면은 이제 뽑힌 세조가 다시 어디를 청소할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청소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니까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이제 세 곳을 순서를 정해서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3팩을 다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의 의미를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커다란 가로는 자, 3명, 3명, 5명으로 조자는 흔히 이제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 3팩은 이제 세 곳을 청소하는 장소 세 곳이지 분배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자, 조를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조를 나눈 다음에 할 일들을 뭐 지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의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다거나 뭐 그런 등등은 다 이제 분배라고 해서 저렇게 자,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62-1번이 이것도 뭐 비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62-2번처럼 할 거거든요. n 플러스 3c4 대 nc2는 7대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나누기 해서 비례식 잡으셔도 되고요. 뭐냐 이렇게 곱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이번에 이제 좀 바깥 것끼리 안에 것끼리 곱한 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 조합 기호는 이제 곱셈식으로 고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n 플러스 c p4를 4팩으로 나눌 거니까 자, 자변부터 먼저 4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n 플러스 3에서부터 4개의 수를 하나씩 줄여서 곱하기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4팩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뭐 4팩은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기호로 이렇게 박아둬서 놓고 뒤에 거 계산하시면 되지 뭐. 여기는 바로 내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면 여기 계산하셔도 되고요.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양변에 그냥 24 곱하시다 4팩 24 맞죠? 그죠? 양변에 24 곱해서 이제 풀어 놓으시면은 자, 그냥 좀 결과 쓸게요. 여기 10이고요. 7까지 곱해주면 84. 자, 여기서 전개하지 마세요. 전개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는 전개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저번에도 이런 거 문제 풀었을 때 양변에 n이 똑같이 곱해져 있는데 n 삭제. 자연수 n이니까 삭제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84 곱하기 n-1을 했더니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흔한 풀이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분도 가능한데 이렇게 할게요. 자, 아무튼 하나, 둘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84 곱하기 n-1꼴입니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 84로 소인수 분해를 해봐.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n-1일 거예요. 자,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런 거 보고 뭘 판단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수가 와야 되냐면요. 7의 배수가 반드시 와야 돼요. 소인수 제일 큰 게 7이잖아. 2하고 3의 배수는 흔하지. 1, 2, 3, 4, 5, 6, 7, 8, 9, 10 중에 2의 배수만 5개고 3의 배수는 3개잖아. 그쵸? 우리가 10개 딱 자연수만 끊어봐도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는 흔해요. 근데 7의 배수는 딱 10개씩만 끊어서 생각해봐도 1개씩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는 뭐라는 얘기야? 그냥 7이라는 얘기야, 7. 7이 되게 하나 찍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노가다에도 품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이 여기가 7이 돼도 되고 여기가 7이 돼도 되니까 n이 3이 어때?
그러면 뭐가 되냐? 765가 되나요? 765. 그럼 여기다가 이제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765에 곱이 되는지 확인. 되냐, 근데? 안 될 것 같지 않아? 5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응, 5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거 타자. 그럼 이제 n이, 여기가 7이 되게 해주는 거죠. 5. 그러면 어때요? n이 오면은 8, 7, 6? 그러면은 6, 5 들어가면은 2의 제곱, 3의 7에 곱해서 4? 이렇게 되면 맞나? 자,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여기 2의 제곱이 여기 이제 2의 세제곱이고 여기 2의 곱하기 3꼴이니까 이렇게 곱해질 거고 여기도 소인수분해 해보면 그냥 계산하기 싫으면 소인수분해해서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 일치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n이 5예요. 이렇게 이제 걸러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수의 모양을 곱셈형, 곱셈으로 맞춰놓고 어차피 자연수의 곱이니까 소인수분해 등을 이용해서 n의 값을 적당히 예상하면 돼요. 이게 7에 있으니까 딱, 7 같은 거는 이제 이용하면은 실제로 노가다가 딱 한 두세 번 만에 끝나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크기 순서가 고정돼 있죠? 그러면은 얘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실제로는 한 자리 자연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결정해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문제의 뜻은 1, 2, 3, 4, 5, 6, 7, 8, 9 그럼 여기서 일단 3개를 선택을 해야 돼. 3개를 선택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자 여기 9개 수 중에서 3개 선택해봐 라고 한 다음에 그럼 1, 2, 3 선택했어. 그럼 문제 아무런 조건이 없어. 문제의 조건에 이런 거 없어요. 자, 이런 거는 크기가 고정이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크기가 고정되는 조건 이런 거 없다고 쳐봐. 이런 거 없다고 치면은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이런 거 있지 않나? 이렇게 6개 있지. 자, 이렇게 세 수를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6개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수는 요거밖에 없지 않나? 6개 중에서 이거 하나죠. 그럼 내가 9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마다 이렇게 6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딱 요거 하나만 그 6가지 중에서 요거 하나만 딱 걸러지기 때문에 9개 수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나씩 세야 돼요. 그럼 그렇다는 이게 무슨 뜻이요? 내가 뽑는 순서가 달라지는 게 의미가 있어? 이 문제에서는? 의미 없죠? 그러니까 역시 옆에 있는 문제처럼 키 순서대로 배열하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순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뽑는 순서를 달리해서 선택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내가 여기서 3, 2, 1 이렇게 뽑았어 봐. 그래도 1, 2, 3이야. 만드는 숫자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크기가 고정이 되면은 그냥 조합 문제예요. 조합 문제. 흔히. 조합 문제에 대해서 9개 수 중에서 3개 골라야 되죠? 이걸로 경우의 수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걸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걸로 계산하는데 자, 이렇게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걸요? 3팩으로 나누는데 976, 976인데 987 이거 곱할 거니까 여기 3, 2로 나눠주시면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면 3,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니까 84기 이렇게 이제 좀 나오면 돼요. 그럼 됐죠. 이렇게 계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하나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 187쪽은 안 풀었죠. 맨 끝에 페이지. 네, 요거랑 관련 있는 게 맨 끝에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거든요. 풀었어요? 현우는? 네, 풀었네? 187쪽. 풀려져 있어요? 오전 애들은 안 풀려 있고 여기 애들은 또 풀려 있고 뭐지? 이거 선생님 영상 보내셔서 아 그래요? 그쵸? 선생님 풀라고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87쪽에 80-1번이나 80-2번이 지금 이런 논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크기 고정돼 있죠? 80-1번 문제 보세요. 함수값의 크기 고정돼 있지 않니? 맨 끝에 페이지. 은혜.
거기 80-1번. 봐봐. 함수까지 크기 고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크기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맞죠? 그럼 80-1번도 자, 함수의 개수를 그 조건에 맞춰서 세우라고 그러면은 자,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는 6개죠? 정의역의 원소는 3개니까 함수값 몇 종류 나와요? 자,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원소는 몇 개 골라야 될까? 이 공역에서. 자, 정의역의 원소는 1, 2, 3. 공역의 원소는 4, 5, 6, 7, 8, 9. 여기 6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함수값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자, 지금 문제의 기호의 뜻은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의 기호의 뜻은 자, i가 z보다 작으면 fi는 fj보다 작습니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줄을 읽으면 이렇게 조건을 뽑아놔야 돼. 그럼 내가 그럼 F1이 누군가를 골라, F2가 누군가를 골라, F3이 누군가를 고르는데 서로 같을 수는 없으니까 중복되는 함수값 없죠. 그럼 무조건 여기는 6개 원소 중에서 함수값은 3개가 골라져야 돼요. 함수값이 될 것으로. F2, F2, F3이 될 것으로 3개가 골라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골랐다고 쳐봐. 이렇게 될 수 있어? 함수값이 될 원소가 3개가 선택이 됐는데 5, 8, 6 저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될 걸 3개를 딱 선택하는 순간 함수값은 하나로 고정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6개 원소 중에서 딱 3개를 선택하는 순간 함수값이 될 거 3개를 선택하는 순간 함수가 하나씩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그쵸? 자, 함수값이 5, 6, 8이 되는 다른 함수 생각할 수 있을까? 저거 말고? 이 조건에 의하면? 그쵸? 이렇게 크기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6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가 3개니까 6C3으로 여기서 이게 함수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이걸 하라는 게 80-1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아마 영상으로 이걸 남겨놨던 것 같은데 이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찍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80-2번도 내친 김에 자, F1 말도 안 해 똑같기 때문에 네,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조금 그 수업을 조금 이어서 보면은 이게 기계가 AI가 수업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쓰시면 돼요. F1이 F2하다라는 그냥 F1하고 F2가 똑같은데 똑같을 수도 있고 F1보다 F2가 더 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니까 얘네들로 나눠서 함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 더 복수 차원에서 똑같은 말 들으니까 되게 지울 수 있는데 그냥 복수 차원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역의 원소가 4개 있으니까 이게 정의역의 원소 2개가 서로 같은 경우는 4가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걸로 좀 이런 방식으로 세시면 되겠죠? 한번 머리 굴려보세요. 풀어보시고 안 되면 헬프 치세요. 그럼 돼요. 자, 그러면은 181쪽 물어보고 있었나요? 181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181쪽 물어보고 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182쪽은? 70번, 72요. 70번이야? 네. 70인 70. 오케이, 다 할게요. 차근차근 다 해봅시다. 그럼 70-1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명 뽑는데 적어도 1명이 남자인 경우의 수가 16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는 남자다 이런 거는 자 반대로 자 모두 여자인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되죠. 네, 모두니까 그냥 여기서는 2명 뽑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여자일 경우라고 할게요. 또
따다다다단 이렇게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요놈 빼기 요놈 할 건데,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지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20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 빼기 20씩 2예요. 20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야. 자, 그러면은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 자, 그러니까 여자 회원수를 X라고 합시다. 여자 X면. 그럼 20명 중에 X명이 여자인데 그 X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둘 다 여자의 경우의 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162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X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지 여자가 2명 다 대표로 여자가 2명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자, X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야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2차 방정식이죠. 2분의 X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요. 그럼 이제 X는 2차 방정식이니까 문제 푸시면 돼요.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아까 때려 맞추기 했던 거 보이죠? X는 자연수니까. 뭐 그렇게 때려 맞춰서 풀어도 되는데 식을 더 간단하게 해서 계산 더 해줘요? 네. 그래서 실사시 이제 1번이나 2번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7-2번은 식만 적어볼까? 내친 김에 다 해보자. 자, 11권 중에서 3권을 꺼내봐라. 그 중에서 읽은 책이 한 권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130이니까 읽은 책이 몇 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읽은 책 개수를 n이라고 합시다. x라고 해도 되고 읽은 책 n권 그러면 11권 중에서 3권을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읽은 책 중에서만 다 꺼내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적어도 하나는 안 읽은 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읽은 책이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130개라고 이거 안 읽은 책이라고 해야겠네. 그러면 자, 이렇게 안 읽은 책을 n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지 세워주시면은 자, 이제 여기서 n을 구해서 다시 11권에서 빼셔야 읽은 책의 권수가 나와요. 여기 안 읽은 책의 개수예요. 이거. 그럼 71번 봅시다. 자, 71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5명의 가족 중에서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71-1번 같은 거는 이렇게 하겠지. 자, 우리가 5명의 가족 중에서 일단은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니까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셋, 자녀 1, 2, 3. 그럼 반드시 아빠, 엄마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아빠, 엄마 포함해서 4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앞으로 2명 더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후보가 하나, 둘, 3명 남았고 여기서 2명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가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2예요. 그래서 3명의 후보 중에서 2를 선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뭐 해야 되냐면 자, 이거는 이제 부모 포함해서 4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뽑아놓고 추가로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2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이 4명을 나열한다고 그랬잖아. 한 줄로. 그러니까 4명을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짝지어서 이제 여러 번 세야 되니까 4팩을 곱하는 거죠.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이죠. 이제 저거를 계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71-2번도 마찬가지. 그럼 식만 적어볼까요? 5권 중에 3권 선택, 교과서. 4권 중에 1권 선택.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바구니 먼저 담은 다음에 책꽂이에 꽂는다 생각하면 자, 이렇게 먼저 3권 1권 조합을 만들고 여기에 총 4권을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4권을 일렬로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상할까요? 문제 말뜻에 맞게 경우의 수를 하나씩 구해가지고 곱하면 72-2번. 자, 얘네들은 A, B를 포함해서 5개를 뽑는데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럼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여기처럼 이미 아빠, 엄마를 미리 골라놓고 추가로 몇 명을 더 구하는 것처럼 뽑는 것처럼 이제 경우의 수를 세시면 돼. 그러면은
A, B는 일단 포함이 돼 있고요. 남는 후보가 총 5개예요. C, D, E, F, G. 이 5개 중에서 하나, 둘, 셋을 추가로 골라야 A, B 포함해서 5개를 고르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 3개를 골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3개를 골라서 배열을 했어.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는 선생님이 끼워넣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A, B가 여기 5개 중에 뭔가 3개를 선택한 이 애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자, 얘네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따 뽑은 거 이 3개를 배열을 해요. 먼저 이 3개를 배열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A,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 그러면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다르게 해서 다 세야 되니까 4P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가 그러면 이제 자, 여기 A, B를 포함한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A, B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놓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됐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